자, 안녕하세요. 문방이가 강의 영상을 마지막으로 올린 지가 정말 꽤 오래되었습니다. 그 구독자분들께서 그 탑에 메타 변화가 또 있어서 떡상한 챔피언들에 대한 설명과 또 문도로서 라인전이 끝난 이후로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되는지 등에 대해서 저한테 질문을 많이 해주셔서 이렇게 영상을 또 준비를 하게 되었는데요. 라인전이 끝난 이후에 문도가 취해야 되는 바람직한 행동에 대해서 먼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와드입니다. 서포터 혼자서 시야를 잡으러 돌아다니다가 보면은 잘리는 걸 굉장히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럴 때 서포터 왜 쟤 또 잘리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될 게 아니라 시야를 잡는 거는 팀원들이 다 같이 해줘야 되는 행동이거든요. 특히나 몸이 튼튼한 문도 같은 경우에는 서포터가 와드를 이렇게 하러 당기고 또 렌즈를 돌리고 할 때 라인전 끝나자마자부터 빨간색 렌즈로 바꿔서 시야를 같이 장악을 해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문도가 라인전 끝난 이후에 있어야 되는 위치입니다. 이 부분은 문도가 텔이 있을 때와 없을 때로 나눌 수 있는데, 자, 텔이 있을 때는 거의 웬만해서는 오브젝트 반대편에 있어야 됩니다. 거의 뭐 용이나 바론이 되겠죠. 반대쪽에서 라인 푸시를 해서 그 라인을 상대편 타워 쪽에 밀어 넣어 놓고 오브젝트를 치기 좀 전이나 아니면 칠 때나 이렇게 텔로 합류를 해서 싸움에서도 바로 그 숫자 밀리지 않게 해가지고 한타 참여를 해주고, 이게 텔이 있을 때의 운영 구도가 되겠는데요. 텔이 없을 때입니다. 솔직히 정답은 없습니다만 제가 가장 정답에 맞다고 생각하는 거를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오브젝트가 용이 생성이 되었다 하면은 바텀 쪽으로, 만약에 그 바론이 생성이 돼 있는 상태인데 내가 텔이 멀었다, 그럴 경우에는 탑 쪽으로 밀어주시는 게 맞는 판단입니다. 왜냐하면은 문도는 굉장히 뚜벅이인 친구이기 때문에 텔이 없을 때 오브젝트의 반대편에 있게 된다면 문도는 합류 못합니다. 만약에 반대편에 간다 그러면은 바론일 경우 빼고 이번 용 주고 다음부터 어떻게 하죠? 하고 팀원들한테 말을 해놓고 반대편에 가서 일단 성장을 하고 타워를 깨서 뭐 전체 골드를 맞춘다던가 그런 플레이는 용납이 될 수가 있는데, 웬만해서는 텔이 없을 때는 그 오브젝트에 가까운 바텀이나 탑 쪽으로 이동을 해서 스플릿을 해주셔야 되고요. 또 미드 라인이 타워에 박혀서 이게 다 없어진다, 이게 아니면은 문도는 웬만해서는 사이드 쪽으로 가주시는 게 좋아요. 그 미드 라인은 원래 원딜러들이 라인전 끝난 이후에 그 미드 딱 지키면서 먹고 성장을 해야 되는 라인이라서, 그렇게 문도는 아무튼 텔이 있을 때든 없을 때든 사이드로 돌아주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이렇게 사이드를 도는 거를 추천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문도가 일단 라인전 단계를 무난히 넘기기만 하면 안 죽어요. 상대편이 3명이 와도 플래시만 있으면은 충분히 웬만해선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그 사이드로 가는 거를 추천드리는 편이고, 한타에서의 문도의 포지션입니다. 이 부분은 문도가 잘 컸을 때, 못 컸을 때로 나눠서 설명을 드릴 수 있겠죠. 잘 컸을 때 같은 경우에는 문도는 상대편 딜러를 물러가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은 상대편 딜러를 문도가 물러갔을 때 상대편 딜러 혼자 있을 리는 없겠죠. 보통 서포터나 뭐 다른 뭐 누가 정글러나 이렇게 붙어가지고 지켜주려고 할 겁니다. 그런 친구들에 둘러싸여 있으면서도 문도는 안 죽고 버틸 수가 있고, 또 문도는 W를 키고 있으면 주위에 강력 데미지를 줍니다. 이게 괜히 또 우리 편 딜러 옆에 붙어가지고 지켜준다고 그 해봐야 CC도 솔직히 문도가 슬로우 하나밖에 없는데 슬로우 건다고 그렇게 막 정말 효과적으로 지킬 수 있는 거는 아니고, 못 컸을 때는 솔직히 못 컸을 때 좋은 챔프가 뭐가 있겠냐마는, 이때는 그래도 상대편 딜러를 물러가는 것보다는 그 우리 편 딜러를, 보통 제가 못 컸으면 상대편 탑라이너가 잘 컸을 거 아닙니까? 상대편 탑라이너가 우리 편 딜러를 죽이려고 오는 거를 슬로우 걸어주면서 몸빵으로 막아주시는 게 솔직히 좋습니다. 우리 팀, 그러니까 못 컸을 때 아래편 버스라도 잘 받을 수 있게 운영이 됩니다. 그렇게 하면은. 자, 최근에 메타 변화를 통해서 카밀과 아칼리가 굉장히 떡상을 했습니다. 보면 1티어에 그 픽률도 10% 넘게 해가지고 존재를 하고 있죠. 뭐 자크도 보면은 1티어에 올라와 있는데 픽률이 그렇게 유의미하게 높진 않아가지고 저번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던 걸로 일단 대체를 하겠습니다. 일단 카밀입니다. 카밀이 원래 정복자를 쓰다가
요즘은 다 착취를 듭니다. 착취를 들게 되면서 카밀이 그 라인전이 굉장히 세졌어요. 좀 주의를 해주셔야 될 게, 라인전을 임하면서 조금 살이면서 CS를 받아먹는 구간에서 있지 않습니까? 그때 카밀이 W 이렇게 부채꼴 짱 펼쳐가지고 그 끓는 거를 웬만해서는 피해주셔야 되고, 카밀이 갈고리 쓰고 들어올 때 이때 시카를 같이 맞춰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야지 카밀과 딜교가 좀 성사가 돼요. 카밀한테 그냥 생으로 갈고리 뚜까 맞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카밀 상대로 거의 이길 수가 없습니다. 카밀이 그 정도로 지금 탑에서 거의 무상성 1티어 정도 취급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갈고리 들어올 때 Q 맞추기, W 웬만해서 피해주기, 요 정도만 하면서 일단 한 1,700원 정도 돈 될 때까지 모으시다가 1,700원 모아서 900원 밤이의 불씨, 그리고 그 쇠사슬 조끼, 이 정도부터 한 2코어 나올 타이밍까지는 문도가 1대1 꽝 뜨면 이기거든요. 이때 웬만한 카밀 유저들은 문도가 템이 밤이의 불씨와 쇠사슬 조끼 정도 나왔을 때 문도가 카밀을 이긴다는 걸 잘 모릅니다. 솔직히 문도가 너무 5티어 챔피언이고 이래서 애들이 문도를 잘 안 만나봐서 그런 것 같긴 한데, 좀 이게 연기를 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문도가 먼저 시칼 때리고 먼저 얘 죽이려고 들어가 봐야 카밀이 얘 왜 이렇게 세? 이러면서 갈고리 쓰고 도망가 버리면 말짱 도루묵 되기 때문에 애가 먼저 들어오게 좀 꼬리 살랑살랑 흔들어 주시면서 연기하다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그냥 개패가지고 죽여주시고 솔킬 한두 번 따고 하면은 그 이후로 그 체급차가 벌어지면서 카밀 정말 썩게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냥 무난하게 반반 갔을 때 카밀이 후반 포텐이 정말 사기라 후반에 카밀이 우리 편 딜러 자르러 들어오고 이거를 웬만해서 막아주기가 힘들어요. 정말로 카밀이 솔직히 좀 까다로운 상대예요. 자, 그 다음 챔피언 이제 아칼리입니다. 아칼리 같은 경우에는 이 스킬이 물댐에서 마댐으로 바뀌었습니다. 물댐에서 마댐으로 바뀌면서 이게 진짜 이게 원래는 조금 하이브리드로 딜이 들어오곤 했는데 이제는 마법 데미지의 비중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근데 이게 아칼리나 뭐 다른 AP 챔피언들 잡는데 특화되어 있는 챔피언이고, 또 어차피 아칼리 상대할 선템으로 정령의 영상을 가기 때문에 문도 입장에서는 오히려 나쁘지 않습니다. 저는 상대팀 탑으로 아칼리가 나오는 거를 솔직히 좀 좋아해요. 정령의 형상 나온 이후로는 얘가 점화가 있던 뭐가 있건 상관이 없습니다. 뭐 레벨이 딸리거나 템이 극단적으로 딸리거나 하지 않는 이상 점화 있건 말건 개패입니다. 대신 얘가 점화가 있으면 주의하셔야 될 게 너무 피가 적을 때 궁을 쓰지 않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장막을 이렇게 펼치잖아요. 장막을 펼칠 때 그때를 대비해서 내가 이제 슬슬 아칼리 솔킬 따야겠는데 하면은 집타임 잡으신 다음에 노랑 렌즈가 아니라 빨강색 렌즈를 사셔가지고 장막에 아칼리가 숨었을 때 렌즈로 돌려가면서 장막 안에 숨어있는 아칼리도 시칼 맞춰주시면 더 쉽게 따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아칼리를 무조건 라인전에서 이렇게 1코어 정도 띄우고 솔킬 한두 번 정도 따주면은 아칼리는 성장을 잘 못해가지고 결국 우리 편 딜러를 원콤을 못 내게 되고, 그러면 아칼리가 썩습니다. 카밀이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 카밀보다는 아칼리가 문도로서 상대하기 훨씬 쉬운 상대가 되겠습니다. 요네 같은 경우에는 야스오 상대할 때와 비슷합니다. 선템으로 란두인을 가주셔야 됩니다. 란두인이 뜬 1코어 시점부터 요네가 이제 한 3코어 뜰 때까지는 문도가 1대1로 이깁니다. 덤불조끼 뭐 닌탑까지 가주시면 더 좋겠죠. 이렇게만 가주면 한 3코어 전까지 무조건 개 털어주실 수가 있는데, 문제는 요네도 지금 신챔이라 가지고 후반 포텐이 정말 사기입니다. 3코어 정도 중무 막 이렇게 떠버릴 정도로 게임이 길어지게 되면은 요네를 문도 2명이어도 아마 못 잡을 겁니다. 진짜 그 정도로 요네 후반이 사기라서 1코어 란두인이 뜨셨을 시점부터 한 3코어 될 때까지 최대한 솔킬을 따시던 정글러를 불러서 개 말려버리시던 해서 오브젝트 먹고 게임을 빠르게 굴려나가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대신 1코어까지는 야수고 상대할 때처럼 좀 살이셔야 됩니다. 그 전에까지는 솔킬을 딸려다가 만약에 못 따고 문도가 역으로 따인다, 이렇게 되면 진짜 사고 터지는 거거든요. 자, 그 다음은 볼리베어입니다. 볼리베어는 솔직히 챔피언 컨셉 자체가 크게 바뀌진 않았습니다. 볼리베어는 원래 리메이크 되기 전에도 초반이, 그러니까 라인전이 강력하고 라인전 이후에는 좀 애매해지는 픽이었는데,
저는 솔직히 리메이크 되기 전에 볼리베어보다 지금 볼리베어가 더 상대하기 편해요. 더 상대하기 편한 게 볼리베어 상대할 때 중요한 거, 룬을 재생의 바람을 들어주셔야 됩니다. 룬을 뼈방패를 들어주셔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볼리베어가 원래 궁에 있던 광역딜을 넣는 게 패시브로 넘어와가지고 미니언 칠 때 뒤에 있는 미니언까지 광역으로 계속 끌키는데 이게 문도한테까지 전달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뼈방패를 드셔봤자 뼈방패가 금방 빠져요. 그렇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조금씩 데미지 들어오는 거를 그 재생의 바람을 통해서 회복량을 극대화시켜가지고 피를 일단 유지해주시는 게 중요하고, 볼리베어 상대할 때 덤불조끼를 먼저 갑니다. 그 다음 템으로는 망령의 두건을 가져요. 이 이후로는 아이템을 그 볼리베어가 가는 템을 보고 유동적으로 가주셔야 되는데, 볼리베어가 만약에 크리나 이런 쪽으로의 좀 공격력 템을 간다 그러면은 태불망을 가주셔야 되는데, 만약에 얘가 뭐 그 이후로 총검이나 이런 식으로 좀 AP템 혹은 마취 혹은 좀 AP가 섞인 아이템을 간다, 그렇게 되면은 정령의 형상을 먼저 가주시면 됩니다. 볼리베어 상대할 때는 라인전에 솔킬만 따이지 않으면은 그 덤불조끼 망령의 두건 이후 타이밍으로 막 그 볼리베어 W1이랑 궁이랑 이런 거 진짜 하나도 못 피하고 다 맞지 않는 이상 웬만해서는 그냥 이깁니다. 그 덤불조끼 망령의 두건, 태블망 혹은 정령 영상 이 정도 한 2코 가까이 되죠. 이 정도 이후부터는 게임 끝날 때까지 문도가 볼리베어 개패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볼리베어는 뭐 라인전에서도 W 견제를 너무 맞지만 않으면은 옛날처럼 말도 안 되는 킬각은 안 당해서 좀 그래도 어렵지 않게 상대하실 수 있을 거예요. 너무 두려움 안 가지셔도 됩니다, 볼리베어는. 자, 그리고 이렐리아에 대해서 제가 조금 다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렐리아 상대할 때는 일단 정말 CS 욕심을 절대 내면 안 됩니다. 극단적으로 말씀을 드려서 CS가 이렐리아랑 한 2배 차이가 난다. 내가 CS가 60개인데 이렐리아가 100개다. 그러더라도 솔킬만 안 따이시면 돼요. 저 멀찍이서 정말 경험치만 드시면서 정말 이거는 내가 시칼로 먹어도 이렐리아가 나를 1을 못 맞춘다 하는 거리쯤에서 시칼 파밍 이렇게 정말 사리면서 해주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CS가 4, 50개 차이가 나더라도 문도가 이렐리아랑 그 레벨만 맞춰가면은 결국에 태블망, 덤불조끼 요 정도만 나온 시점 이후로부터는 문도가 이렐리아를 1대1로 개팰 수가 있거든요. 얘가 5스택 이렐리아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막 솔킬을 쉽게 따이지가 않기 때문에 정말 인내의 시간을 가지시고 적어도 11레벨 정도까지는 좀 사리시면서 파밍하는 걸 추천드릴게요. 이렇게 사리시면서 파밍만 하시면 이렐리아는 결국 라인전 원투리인 챔피언이기 때문에 11레벨 이후부터는 썩습니다. 이렐리아 상대할 때 정말 라인전에서 실수 한번 삑 해가지고 솔킬을 한번 따이기 시작하잖아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냥 게임이 터집니다. 이렐리아가 그냥 계속 타워 다이브 치고 저를 먹고 커가지고 바텀 가서 우리 바텀 더블킬 따고, 그러면 우리 바텀은 우리 탑 문도 개쓰레기네 욕하고 탑 차이 GG하고 서렌 치고, 이렇게 되는 게 이렐리아의 승리 패턴이기 때문에 정말 라인전에서 솔킬만 따이지 말자 라는 마음가짐으로 플레이하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오늘 영상은 일단은 제가 뭐 너무 길게는 촬영을 하진 않았는데 그래도 말씀드리고자 했던 부분들이 잘 전달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잘 설명을 한다고 했는데 그래도 혹시 제가 오늘 설명한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은 아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제가 트위치에서 거의 오후 8시에 매일 생방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생방 찾아오셔서 물어보시거나 하면은 언제든지 제가 아는 한에서는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방이 강의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